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희 유미경. 장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유진쌤. 네, 아, 반가워요. 너무 신나서 아까 노래 불렀었는데 녹음 안 됐네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아쉽네.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우, 진짜요. 아까 환영의 송을 불러주셨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녹음이 안 됐어. 아쉽네요. 네. 이거는 우리끼리의 즐거움으로 남겨둡시다. 인간미 넘치고 너무 좋아요. 네. 볼 때마다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사람, 항상 보고 싶은 사람. 아, 감사합니다. 딱 맞는 표현인데요. 아, 그런가요? 우와. 아, 그런가요? 최고의 찬사, 찬사. 네.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네. 왜 안 부르죠? 선생님이 바쁘시잖아. 맞아요. 전화만 주세요. 올게요. 빨리 네. 백수가 돼야지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죠. 안 꿈이 되나? 있기에 어. 백수는 나중에 네, 가정 경제도 중요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누가 들려주실 거예요? 벌써 이야기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러면 열린 음악 듣고 첫 번째 이야기 들을게요. 네. 네, 첫 번째 곡 장유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들려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
유진쌤이 추천해주신 곡이었죠. 네. 경서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 김광석 씨의 네. 노래라고 원래 하네요. 네. 저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죠. 네. 제가 아침마다 출근길에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가자. 불어오는 대로 가자가 아니. 아니라 불어오는 곳. 제가 예, 아까 그게- 말한 게 제목 맞죠? 예, 그게 제목인데 네.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가지 뭐,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네, 출근길 애창곡이시군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깨비 관련 이야기들을 읽어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도깨비복 타고났다입니다. 이양숙 선생님이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명을 잣고 시어머니는 물레를 놓고 일을 했어요. 물레야 물레야 어서 뱅뱅 돌아라.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부지런히 살아보자. 시어머니가 물레를 자꾸 돌리다 보니 실이 팽팽해져서 못 쓰게 되었어요. 또 물레를 덜 돌리면 실이 툭툭 끊어져서 못 쓰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물레에다 가락을 끼워서 실을 뽑고 또 뽑고 물레질을 하면서 밤늦도록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졸리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배도 고팠어요. 시어머니는 돌리던 물레를 놓고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김이 물씬 나는 시루떡이나 한 조각 먹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마루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어보니 김이 물씬 나는 시루떡 한 시루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게 웬 떡이야? 하며 시루떡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깨비는 금방 알고 아무 기척도 없이 가져다 놓고 했어요. 어느 때는 도깨비가 수수부꾸미 한 쟁반을 놓고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물고기나 개를 잡아다 놓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의 욕심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 밤마다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들은 척도 안 하네요. 도깨비 복은 아무나 받나요? 도깨비 복은 타고나야지요. 끝. 도깨비복 입고 싶다. 저도요. 저도 개 먹고 싶네요. 이야기 하나 더 듣고 노래 들을까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네. 도깨비 터에서 살아보라고.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온막집을 짓고 살다가 쌀 3가마니를 주고 번듯한 초가집으로 이사갔어.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산에서 쿵쿵 뛰어내려와 부엌으로 들어갔어. 솥뚜껑이 들썩거리더니 그릇이 덜그덕거리면서 뒤집어졌어. 또 키에 자갈을 담아 착착 까부르다가 절구통에 부어서 찢는 거야. 쿵짝 쿵짝. 마당에서는 개가 흐르렁거리며 망문으로 뛰어올라와 발로 긁으면서 아래로 툭 떨어져. 외양간에서는 송아지도 훅훅 콧김을 내뿜으면서 네 발로 쿠당탕 뛰고 난리를 쳐. 이거 틀림없이 도깨비 짓이로구나. 집주인은 꺼진 호롱불에 불을 붙이니 도깨비가 금방 콧바람으로 훅 꺼버려. 도깨비는 이쪽 저쪽 방문도 쾅쾅 닫고 난리를 피워대. 집주인은 윗방에 가서 도끼를 들고 왔어. 문턱마다 3번씩 도끼질하면 도깨비가 물러가겠지? 집주인은 뒷문 문턱부터 도끼로 쾅쾅쾅 3번씩 찍고 호통을 쳤어. 천금 같은 쌀을 주고 내가 이 집을 샀더니 사람이 사는 집이냐 도깨비가 사는 집이냐 어서 물러가거라. 물러가지 않으면 무쇠솥에 펄펄 끓여 한강물에 던질 테다. 사랑방에도 윗방에도 쾅쾅쾅 부엌이고 외양간이고 변속간에도 쾅쾅쾅
문턱마다 3번씩 찍어댔더니 그때부터 도깨비가 조용해졌어. 이제는 도깨비의 그림자도 볼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집주인은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다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비같죠.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대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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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들으셨습니다. 3번째 이야기, 도깨비랑 친해지면.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하루는 아내가 메밀묵을 한 동이 쑤어 남편에게 주었어요. 여보, 저기 부잣집 사람은 도깨비랑 친하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깨비랑 친해지자는 말이요? 그날 밤 남편은 도깨비들이 논다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소리쳤어요. 도깨비야! 도깨비야! 도깨비들이 뛰어나와 남편이 가져온 메밀묵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찰진 메밀묵은 생전 처음 먹어보네. 다음 날에도 아내는 메밀묵을 한 동이 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남편이 또 메밀묵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소리쳤어요. 도깨비야! 도깨비야! 기다리고 있던 도깨비들이 뛰어나와 메밀묵을 맛있게 먹었어요. 대장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어요. 이렇게 찰진 메밀묵을 얻어먹었으니 내일은 당신 아버지의 백골을 가져오면 좋은 자리에 무덤을 써주겠소. 다음 날 남편은 아내가 쑤어준 메밀묵과 아버지의 백골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도깨비들은 또 다시 뛰어나와 메밀묵을 다 먹고 나더니 뚝딱뚝딱 상여를 꾸며 아버지의 백골을 실었어요. 도깨비들은 줄줄이 상여를 떠매고는 상여의 소리를 내면서 길을 떠났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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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행. 도깨비들은 오행 한마디를 하면 10리를 휙 가고 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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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디를 하면 30리를 휙휙휙 가버렸어요. 남편은 따라갈 수 없어서 상여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백호를 잃어버렸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대장도깨비였어요. 걱정 마시오. 좋은 자리에 큼직하게 잘 모시고 비석도 상석도 훌륭하게 해놨어. 다음날 남편은 대장도깨비가 가르쳐준 곳에 찾아가 보았어요. 아이고 곡하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어요. 어떤 놈이 동네 한가운데 무덤을 써놓고 오느냐? 어서 무덤을 파가거라! 그때 무덤 뒤에서 갑자기 도깨비들이 뛰어나와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들! 너희들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싶냐? 동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 가난한 부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부자 소리를 듣고도 남을 만큼 잘 살았답니다.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 나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면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반편지였습니다. 이번 읽어드릴 이야기는 또깨비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날마다 푼만 팔아먹고 살았어요. 푼푼이 돈 성냥을 모아 꾸러미에 묶어두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웬 사람이 방문 앞에서 말을 걸었어요. 새님, 돈 성냥만 낚아 주시오. 무슨 돈이 있겠나? 품판 돈 성냥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돈을 꿔달라 하니 이웃 사람이겠거니 하고 돈 성냥을 되줬어요. 다음 날 주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젠 돈을 떼어버렸구나. 어둠이 방문 앞까지 왔을 때 웬 사람이 오더니 새님, 꾼돈 성냥 가지고 왔습니다. 방 안에다 휙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에도 저녁 즈음이 되니 웬 사람이 와서 새님, 꾼돈 성냥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어제 가지고 왔는데 또? 방 안에다 휙 던져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새님, 꾼돈 성냥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어제도 그제도 가지고 왔는데 또? 날마다 돈 성냥을 가져오니 방 안이 그득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가져오고 또. 아, 이게 도깨비로구나. 푼만 팔아먹고 살던 사람은 이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 돈으로 논밭을 사놓고 보니 등 따숩고 배불렀지요. 어느 날 저녁에는 이 사람이 꾼돈 성냥을 던져주고 가는 도깨비를 붙들고 말했어요.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네. 나는 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내일 밤에 먹게 해주겠네. 다음 날 저녁 이 사람은 고기를 준비해 놓고 도깨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도깨비가 동무들을 여러 명 데리고 나타났어요. 먹고 싶어요. 이 사람은 도깨비에게 실컷 먹여주었어요. 이런 맛은 생전 처음입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도깨비들이 우르르 떼거리로 와서 말했어요.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다음 날도 도깨비들이 우르르 와서 먹고 갔어요. 도깨비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어요. 하룻밤에는 이 사람이 도깨비에게 물었어요. 자네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 죽은 말처럼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날 이 사람은 대문 앞에 죽은 말의 4발을 벌려 세워놓고 도깨비들을 기다렸지요. 그날 저녁 도깨비들은 대문 앞에 들어서면서 놀라 소리쳤어요. 아이고 무서워. 도깨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푼만 팔아먹고 살던 이 사람은 도깨비를 잘 떼어내고 누가 보아도 겁나게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답니다. 끝.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끝까지 자존심에 널 잡지 못했던 내가 조금 아쉬울 뿐이니까 비가 오는 날은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것 같은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가진 시간이 좀 날카로울 뿐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란 덫에 일부러 발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조차 치지 않아 이제 너를 다 지워냈지만 모두 다 비워냈지만 또다시 비가 내리면 힘들게 숨겨놨던 너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돌아와 널 찾나봐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제 돌아갈 길은 없지만 지금 행복한 너를 보면 난 그래도 웃어볼게 널 잡을 수 있었던 힘이 내겐 없었으니까 어차피 끝나버린 걸 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에이.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네, 지금까지 들으신 노래는 헤이지의 비 오는 날엔 이었습니다. 오늘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요. 도깨비를 잡아먹은 소금 장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자, 옛날에 어떤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산길을 지나다 날이 어둑어둑 어두워져 가는데 그림자 하나가 발맞춰서 따라왔습니다. 저벅 저벅. 소금 장수가 돌아다 보니 장대만큼이나 키가 크고 얼굴은 벌겋고 손발에 털이 덥수룩한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소금 장수의 길을 막고 삐삐삐 웃었습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소금 장수가 다시 올려다보니 도깨비가 더 커졌습니다. 올려다볼수록 도깨비는 더 커지더니 집채만큼이나 커져서 소금 장수에게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널 잡아먹겠다. 잠깐, 그런데 넌 작아질 수도 있어?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도깨비의 기다랗고 집채만한 몸이 황소만해졌습니다. 좀 더 작아져봐. 황소만한 도깨비의 몸이 강아지만해졌습니다. 좀 더 작아져봐. 강아지만한 도깨비의 몸이 주먹만해졌습니다. 주먹만한 도깨비의 몸이 자꾸자꾸 작아져서 손톱만해졌습니다. 이때다! 소금 장수는 손톱만한 도깨비를 입안에 쏙 넣고 꿀꺽 해버렸습니다. 소금 장수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니 방귀를 무붕 끼웠습니다. 조금 더 있으니 똥을 뿌직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똥 속에서 나오면서
삐삐삐 웃더니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금 장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아서 도저히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두운 산길을 벗어나서야 뽀얀 아침을 맞이했고요. 겨우겨우 제정신을 찾아서 다시 소금을 팔러 길을 떠날 수 있었답니다. 끝. 아니 왜 이런 장난을 도깨비는 잘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왜 삐삐삐 웃죠? 그러게 도깨비는 좀 말하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웃는 소리. 네. 누렁 냄새 뭐 이런 거 난다는 것도 그렇고. 누렁 냄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말피를 싫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말피를 이유가 있나? 싫어할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깨비 이야기 중에 그 말피를 싫어해서 그러니까 도깨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말피를 뿌리거나 말에 관련된 거를 걸어놓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궁금증이 많이 생기네요. 그 도깨비 이야기만 쭉 듣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들이 아주 마구마구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깨비 공부. 네. 도깨비니까. 자, 다음 이야기 읽어주실래요? 네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책 제목은 꼬랭이 나와라 뚝딱입니다. 다음 이야기 제목 돈질산 도깨비. 바닷가 끝자락에 돼지머리 모양을 한 돈질산이 있었어요. 돈질산 아래에는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이 살았어요. 갑자기 비가 오려고 어두워지니 가까운 돈질산에서 도깨비들이 한바탕 북과 꽹과리를 치며 농악을 놀았어요.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이 일을 끝내고 돈질산 아랫길로 걸어오는데 농악 소리가 멈추고 도깨비들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밤 신나게 잘 놀았지? 하지만 꽹과리 가락이 아쉬워. 좋은 수가 있어. 그러면 남원 땅에 죽 꽹과리를 데리고 오자.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는 더 신나게 놀아보자.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은 걱정이 되었어요. 남원 땅에서는 죽 꽹과리가 오는 길목을 지켜야겠구나. 그 다음날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은 나루터 주막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가기 시작하자 괴나리 보찜을 지고 꽹과리를 손에 든 젊은 총각이 배에서 내렸어요. 젊은 총각은 다리를 동동거리고 길도 아닌 들판을 허우적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총각 돈질산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이 젊은 총각을 붙잡아 방에 가두었어요. 젊은 총각은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나는 가요! 이 문 좀 열어주시오! 젊은 총각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다가 물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은 문틈으로 물그릇을 넣어주었어요. 물을 넣어주었더니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지쳐 잠을 자나 보네. 한참 뒤에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이 방 안을 귀 기울여 보았더니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젊은 총각이 죽어 있었어요. 물그릇에 제 코를 박고 죽고 말았어요. 그날 밤 소금밭을 일구는 사람이 들어보니 돈질산에서 들려오는 농악 소리는 더 신명이 났어요. 징징징 덩덩덩 따꾹따 둥둥둥 개갱갱갱 개개갱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단이로구나. 징징징 죽 꽹과리의 꽹과리가 최고로구나. 덩덩 따꾹딱 니캉네캉 둘도 없는 짝이로구나. 둥둥둥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 위에는 우리가 있구나. 개갱개갱갱개개갱. 그 뒤로도 비가 오려는 날 밤이 되면 돈질산의 도깨비들은 죽 꽹과리 소리에 맞춰 신명나게 농악을 울리고 놀았답니다.
미라클을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은 또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픈 날을 찾아와 처음 사랑 고백하며 설레 수줍음과 우리 처음 만난 날 지나가고 너의 생일에 눈물에 깨이 촛불 켜고서 축하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보고 싶어 돌아와줘 말 못했어 널 보는 따뜻한 그의 눈빛과 내 위에서 느껴진 반지보다 빛난 네 얼굴 때문에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널 알면서 이젠 없이 추억을 만드는 너라는 내가 기억하는 추억은 언제나 지난 웃음과 얘기와 바람들 또 새로 만들 추억은 하나뿐 내 기다림과 눈물 속 Don't believe it. I don't wanna be with you anymor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걸 알면서 이젠 없이 추억을 만드는 너라.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날 기다려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입니다. 벌써 1년 하니까 우리 옛날 갓날 가족이 시작된 지도 6개월이 벌써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동안 황선희 쌤, 지혜 쌤 너무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게스트 분들도 참 함께 하셨던 게스트 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회가 새롭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렇죠. 자, 다음 읽을 이야기는 포수가 준 도깨비 책입니다.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포수가 살았어요. 하루는 사냥을 갔는데 짐승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저물어 어두운 산길을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발에 무언가가 걸렸어요. 어이쿠, 이게 뭐지? 포수는 몽땅한 무언가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몽땅한 불탄 빗자루에 칼이 꽂혀 있었어요. 칼을 뽑으려다 보니 낡은 책이 나왔어요. 무슨 책이지? 포수는 방에 앉자마자 첫 장을 넘겼어요. 첫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둘째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셋째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넘길 때마다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니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대왕님,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포수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 한가득 도깨비가 우글우글했어요. 한 도깨비가 다가와 말했어요. 대왕님, 왕관을 쓰십시오. 도깨비가 포수에게 왕관을 씌우고는 물었어요. 대왕님, 어디 구경을 갈까요? 서울 구경을 가보자. 도깨비들은 포수를 떠매고 공중으로 윙 날아올랐어요. 가세 가세 서울 가세, 대왕님 모시고 서울 가세. 눈 깜짝할 사이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9담장으로 겹겹이 둘러싼 궁궐도 보았고요. 궁궐 앞거리에 은하수처럼 흐르는 불빛도 보았어요. 포수는 서울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포수는 낡은 책을 또 한 장 넘겼어요. 첫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둘째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셋째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넘길 때마다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니 한 도깨비가 왕관을 씌우고 물었어요. 대왕님, 오늘은 어디 구경을 갈까요? 평양 구경을 가보자. 도깨비들은 포수를 떠매고 공중으로 휙 날아올랐어요. 가세 가세 평양 가세, 대왕님 모시고 평양 가세. 눈 깜짝할 사이에 평양에 도착했어요.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도 보았고요. 대동강 위에 떠 있는 듯한 정자도 보았어요. 포수는 평양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포수는 낡은 책을 또 한 장 넘겼어요. 첫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둘째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셋째 장을 넘기니 예 왔습니다. 넘길 때마다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니 한 도깨비가 왕관을 씌우고 물었어요. 대왕님, 오늘은 어디 구경을 갈까요? 바다 구경을 가보자. 도깨비들은 포수를 떠매고 공중으로 휙 날아올랐어요. 가세 가세 바다 가세, 대왕님 모시고 바다 가세.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에 도착했어요. 드넓은 바다 위에 둥실 떠있는 보름달도 보았고요. 바닷가로 몰려오는 집채만한 파도도 보았어요. 포수는 바다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도 포수는 세상 구경을 가고 싶어지면 낡은 책을 한 장 넘겨 세상 구경을 갔답니다. 끝.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댄 내 맘 알까요. 그림 한 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되어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할 듯했었죠. 천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댈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나는 그대만 그대가 아니면 혼자인 게 더 편한 나라. 또 어제처럼 이곳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나예요. 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유나의 기다리다 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도깨비와 모카라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옛날 산 아래 외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할머니는 이른 저녁을 해먹고 아랫마을로 모카를 타러 갔어. 모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한참을 걸어서 모카를 타러 갔지.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모카를 탔어. 두런두런 세상 떠도는 이야기도 나누고 힘이 들면 노래도 하면서 모카를 탔지. 타세 타세 모카 타세 모카 타서 무엇 하나 폭신폭신 옷 만들지. 타놓은 모카는 점점 쌓여가고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어. 할머니는 서둘러서 모카 보따리를 꾸렸어. 머리에 이고 왔던 보따리는 할머니보다 커져버렸지. 할머니는 커다란 모카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나섰어. 할머니는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걸었어. 걷다 보니 저 멀리 불빛 하나가 가물가물 보이는 거야.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구나. 갑자기 앞에서 장대같이 크고 시커먼 사람이 걸어왔어. 보따리 내가 들어주겠소. 그 사람은 할머니 모카 보따리를 들고 성큼성큼 앞서 걸었어. 할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지. 아이고, 더는 못 가겠다. 보따리 여기 있어. 그 사람은 보따리를 건네주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지. 집에 다 왔나? 할머니 집 불빛은 아직도 저 멀리서 가물거리고 있었어.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는데도 도로 그 자리인 거야. 저놈이 도깨비로구나. 장대같이 크고 시커먼 사람이 다시 앞에 와서 걸어왔어. 보따리 내가 들어주겠소. 그 사람은 보따리를 들고 휙휙 앞서고 할머니는 정신없이 따라갔지. 아이고, 더는 못 가겠다. 보따리 여기 있소. 이제 집에 다 왔겠구나. 할머니 집 불빛은 여전히 저 멀리서 가물거리고 있었어. 장대 같고 시커먼 사람은 자꾸자꾸 나타나서 보따리를 들어주었고 할머니는 보따리를 놓칠세라 자꾸자꾸 그 사람을 따라갔어. 집에 다 왔나? 하고 보면 도로 그 자리인 거야. 아이고 할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았어. 모카보따리는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할머니 혼자 집 앞 덤불밭에 들어가 있지 뭐야. 덤불밭 너머 사방에는 하얀 모카가 하얗게 널려 있었어. 끝. 이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은혜 갚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가미 못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을을 대가미 마을이라고 불렀지요. 대가미 마을에는 밤이고 낮이고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어요. 선비는 원님에게 쌀을 한 말, 두 말 빌려서 근근히 살아갔지요. 그렇게 빌린 쌀이 이자에 이자까지 붙어 금방 100가마니가 되고 말았어요. 집에 있는 쌀을 박박 긁어봐야 한 자루도 안 되는데 원님은 내일까지 몽땅 갚으라고 호령을 하네요. 선비는 죽을 작정을 하고 대가미 못가를 휘적휘적 걸었어요. 걷다 보니 저기 못 안에 유별나게 새까맣고 널쭉한 돌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훌쩍 뛰어넘어가 보니 몽땅하게 달아버린 빗자루 위에 개똥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닳긴 했어도 자루가 멀쩡한데 어떤 녀석이 이런 짓을 했을까? 선비는 개똥을 털고 빗자루를 물에 설렁설렁 씻었어요. 물을 탈탈 털어놓고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죽자.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우렁우렁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내다보니 구척이나 되는 시커먼 사람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요? 나는 미아리 도깨비라고 하오. 우리 집엔 무슨 일이요? 대감이 못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걔가 내 등에 똥을 두고 가버렸지 뭐요? 저런, 나는 당신 덕에 살았소. 당신은 대감이 못에 무슨 일로 왔소? 선비는 여차저차 해서 죽으러 갔다고 얘기했어요. 내일 남아있는 쌀을 가지고 관하로 오시오. 날이 밝자 선비는 쌀자루를 들고 관하로 갔어요. 이 고을 관하에는 한 번에 한 가마니를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돛박이 있었어요. 선비가 자루를 살짝 기울이자마자 그 큰 돛박이 순식간에 꽉 차버렸어요. 깜짝 놀란 선비가 돛박 안을 들여다보니 시커먼 도깨비가 돛박 안에 넙죽이 엎드려 있었어요. 쪼르륵 부으니 쌀 한 가마니가 되고 쪼르륵 부으니 쌀 두 가마니가 되고 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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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쌀 한 자루가 100가마니가 되었어요. 빚을 다 갚은 선비는 밤낮으로 글만 읽으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득하네.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잊어 어차피 넌 떠났으니까 Feel love again stupid I know you got away from me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yeah.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네,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들으셨어요. 제목이 그게 아니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Baby I need you 이라고 써 있는데 네. 진짜로 제목이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그러니까요. 자그마치 43글자. 네. 네. 글자 세는 걸 네네. 봤는데 너무 짧게 얘기하셔가지고. 사실 이하 저는 생략.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곡이었어요. 아, 그래서 좋죠. 신기해가지고. 네. 네. 오늘 열림음악부터 엔딩곡까지 다 음. 장유진 선생님 곡으로 이렇게 한번 아, 해봤어요. 그랬구나. 네. 제가 애정하는 곡입니다. 아, 네. 많이 역시 들어보세요. 역시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네. BTS 곡을 안 들었습니다. 요즘 좀 시들해졌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아미 활동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했었지요. 했었지요. 아, 역시 지금 신세대. 군대 갔어요. 아, 고무신 바꿔 신어야 돼. 역시 신세대 어머님이십니다. 네. 네. 저번에 우리 어여쁜 은빈이와 와주셨었고 오늘 두 번째 출타예요. 네. 그죠? 네. 또- 너무 반가웠어요, 선생님. 네, 저도 또 얼마 만에 뵌 거죠? 되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 작년에 보고 안 본 것 같은데요. 그럼 아닌가? 벌써? 작년 아니었나? 아마 올 올 초였나? 초였던 것 아. 같아요. 아. 네, 날씨가 아직 풀리기 전이었던 것 같아. 늦겨울. 그쯤이었던 그랬나 것 봐요. 같아요. 네. 네,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럼 아무튼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 언제 오나요? 세 번째요. 그날. 그날 오겠습니다. 아시죠? 그날. 아무튼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을 기약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꿈 꾸세요. 네.